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변비가 있으신가요? 요즘 제 주변에는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변비에 관한 영상은 조회수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면서요, 상대적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죠. 대장암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검진 방법이 바로 대장 내시경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신 분이시다 하더라도요, 5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50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는요,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이상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영국의 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전문가가요, 귀리보다도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씨앗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 바로 차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씨앗의 껍질인데요. 그래서 차전자 P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경이 씨앗 껍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경이는요, 인도와 중국에서는 기원전 1500년부터 변비라든지 설사, 치질, 방광 및 고혈압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었고요. 유럽 등에서는요, 수세기 전부터 콜레스테롤과 혈당 저하의 효과를 위해서요,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차전자의 식이섬유는요, 헤미셀룰로스 함량이 높아서 완화제를 만드는 의약품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대변의 부피를 증가하고 대변통과 볼일을 보는 시간이 감소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차전자 피에는요, 헤미셀룰로스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 헤미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세포벽 성분으로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는 않지만 물에 잘 녹는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분 때문에요, 변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의 특성이 물을 비롯하여서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 가지고요,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전문가는요, 차전자 P가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귀리보다도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스 외에 7명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제목으로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차전자 P를 매일 10g만 섭취를 해도 몇 주 만에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는 반면에요, 비슷한 양의 귀리를 섭취하는 경우 그 절반 정도의 감소 효과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차전자 P는요, 사실상 열량이 거의 없어서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네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차전자 P는요, 장내 유익한 미생물군의 증식을 돕기도 하고요,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보다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실험 결과는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에서 건강한 청소년과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요, 차전자 P를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등 콜레스테롤 관련 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차전자 P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장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차전자 P의 수용성 섬유질은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화해서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전자 P에 함유되어져 있는 식이섬유는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약 70%, 불용성 식이섬유가 약 30%로 이루어져서 장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차전자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점도를 높여서 대변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크기를 늘려가지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차전자피의 경우 자신의 부피의 약 40배나 되는 물을 함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식이섬유보다도요 월등한 흡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통해서 체내 독소가 배출될 수가 있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질 외에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기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뮤신을 비롯하여서요 버섯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베타글루칸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져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건강식품이 되었죠. 이렇게 좋은 차전자피도요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요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요 적절한 섭취량이 있는데요,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드시는 양도 좀 달라집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변비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5g 이상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서는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6g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전자피는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만큼요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권장 섭취량인 25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차전자피를 섭취한 경험이 없으시다면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고요, 차전자피는 체내 수분을 흡수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요 차전자피를 섭취할 때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면요 차전자피가 물을 과도하게 흡수해서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전자피를 섭취할 때는요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하고요, 중간중간에도 물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차전자피를 섭취한 후에 식도 폐쇄나 장 폐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모두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물만 충분히 섭취하신다면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전자피를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서요 복통이라든지 구토, 호흡곤란, 알레르기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전자피를 섭취하신 후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한데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요 가루로서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요 차전자피 가루 한두 티스푼을 물이나 스무디와 함께 섭취하시면 간편하게 장 건강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루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요 여러 가지 음식에 차전자피 가루를 첨가해서 드셔도 되는데요, 차전자피는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트나 죽, 샐러드 등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밥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평소 밀가루 소화가 어려운 분이시라면요 빵이나 수제비 반죽에 차전자피 가루를 한 스푼 첨가해서 드시면요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물이 있는 식품에 넣어 드실 때는요 빨리 드시지 않으면 차전자피가 국물을 흡착해 가지고요 껄쭉해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